팔란티어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옷과 스티커를 파는 굿즈 스토어였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만약 안다면 여러분은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거나 팔란티어 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팔란티어는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AI 비즈니스를 하는 B2B 기업이거든요. 미국 국방부나 HD 현대 같은 기업이 주 고객이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타겟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뜬금없이 왜 성수에서 옷을 팔았을까요? 2025년 10월 14일 성수 팝업 스토어 오픈 당일 카프 CEO가 오후 1시 20분경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현장에는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환호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를 남기며 한국에는 정말 많은 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B2B 소프트웨어 회사 CEO가 아이돌처럼 팬들과 소통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저 사람들이 누구고 팔란티어가 무슨 왜 뭔데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카프가 팝업 현장 이후 바로 KT 본사로 이동해서 김영섭 CEO를 직접 만났다는 점이에요. 같은 날 저녁에는 AI Transformation Leader Summit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 메리츠금융, LS 일렉트릭, 포스코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죠. 즉 낮에는 팬들과 만나고 밤에는 대기업 CEO들과 협상하는 이 두 얼굴의 방문이 하루 만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CEO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팔란티어의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팔란티어는 이미 HD 현대와 긴밀히 협력 중이고 KT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접점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죠. 한국 시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바로 CEO들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팔란티어의 고객은 정부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대기업 CTO, 국방부 관계자, 전략기획팀장 모두 개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고 트위터를 하고 친구와 카페에서 브랜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회사 믿을만 하다는 감정이 쌓이려면 우선 그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죠. 그 인식이 신뢰로 발전하면 나중에 실제 계약이나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팝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생소한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신뢰를 각인시키려는 브랜딩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요즘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미국 기사들에서도 주식시장을 팬덤이 움직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팬덤이 되면 주가도 오르고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팔란티어 팝업에 줄 선 사람들 대부분이 팔란티어 주주였어요. 특히 올해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애정 브랜드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팔란티어 소식을 계속 주식 커뮤니티에서 추천하고 알리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이분들이 주식을 더 사는 건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런 팬덤 기반 주식 매매 현상은 사실 테슬라 때부터 시작된 문화죠. 실적이 좀 안 좋아도 믿고 사주는 든든한 팬들. 팝업 스토어는 이런 팬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자리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회사의 일부다. 주식만으로 접하던 브랜드를 굿즈를 통해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주주이자 팬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였죠. 즉 팔란티어는 투자자 팬덤을 강화한 겁니다. 팔란티어의 또 다른 고민은 인재 확보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인력은 AI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들인데 이러한 인재들은 대부분 구글, 메타, 오픈 AI로 가고 싶어 하죠. 팔란티어는 일반적으로 너무 비밀스럽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사실 팔란티어를 지원자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취준할 때 들어본 회사에 가고 싶지 처음 보는 회사면 약간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이건 대부분의 B2B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팝업은 리크루팅 브랜딩 효과도 있습니다. 성수동처럼 감도 높은 지역에서 우리도 이렇게 쿨하고 창의적인 기업 이다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팝업을 계기로 팔란티어를 처음 알게 된 젊은 인재가 회사를 검색해보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건 B2B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힙한 채용 마케팅입니다. 팔란티어는 CIA와 미군 프로젝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늘 감시 기업, 밀리터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데이터 윤리, 산업혁신 중심의 기업으로 확장 중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인식이겠죠. 정부나 공공기관과 협력을 하려면 국민이 먼저 그 기업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번 팝업은 그런 인식 전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핵무기 이미지를 가진 회사가 이제는 성수에서 모자란 후드를 파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친근하죠. 게다가 성수에서 환호하는 긴 줄도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CEO 미팅에 갈 수 있었겠죠? 우리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회사야 라는 인상을 다른 CEO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면 협상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건 팔란티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B2B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잘 알려진 엔트로픽은 뉴욕에 일반인도 방문할 수 있는 AI 체험 카페를 열었어요. 사실 이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은 다른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술을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는 브랜드 경험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려고 한 거죠. GE는 시카고의 GE Garages라는 팝업을 열어서 일반인들에게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밀링 머신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이런 걸 구매할 일이 있겠느냐마는 미래 제조 혁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감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퀄컴은 Best Bus Stop Ever 캠페인을 진행해서 버스 정류장을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포스터에 접속하면 람보르기니를 탑승할 기회가 생기는 등 기술을 통해서 놀라움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얘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직접 구매할 일이 없는 회사죠.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협업 툴 기업 플로우는 기업 솔루션이지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국내 제지 기업 무림페이퍼는 친환경 종이로 만든 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산업용 소재 기업이지만 젊고 감성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B2B 기업들도 자신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팔란티어의 사례는 그 변화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